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제가 죽을 뻔한 이야기, 죽음을 마주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죽음을 마주한다는 게 굉장히 우연처럼 일어나죠. 그렇죠? 내가 죽어보려고 죽음을 훈련한 사람이 어디겠죠? 그래서 저도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에 말레이시아로 놀러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는데 고속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속정이 뭐냐면은 모터보트보다 빠른 거예요. 모터보트는 적당히 빠른데 고속정은 막 초스피드로 갑니다. 초스피드로 막 덜컹덜컹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정이라는 거 난생 처음 탔었어요. 그때 제가 뭐 아픈 게 있지도 않았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한 번도 큰 지병도 없었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고속정을 한 1시간 반 정도 탔을 거예요. 근데 자세를 그날따라 좀 꾸부정하게 제가 앞으로 좀 숙이면서 앉았거든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이제 모터보트가 멈추는 순간 그 중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전신에 저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림이라는 게 때로는 뭐 무릎도 오래 꿇고 있고 하면은 저림이 오기 마련인데 그게 단순히 무릎이나 허벅지만 오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오는 거예요. 특히 머리로까지 이제 저림이 왔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리까지 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겠죠. 당황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면 과호흡이 오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코타키나발루 망망대해서 제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의 저림 때문에 과호흡이 오게 돼요. 과호흡도 인생에서 처음이었고, 머리 저림까지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이상하니까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 싶어서 바닥에 누웠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심장을 치면서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당시 제가 과호흡이 심해지다 보니까 손발에 근육이 이제 빡 서면서 손발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성대 근육까지 꼬이면서 말이 안 나오고 말이 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는 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심지어 여행을 가서 쉬려고 갔는데 그 고속정이라는 게 뭔지 몰랐지만 그걸 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인생이라는 게 덧없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는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도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기적적으로도 이제 와이프가 계속 심장을 쳐주면서 저한테 고통을 주니까 제 몸이 자꾸 반응을 했고, 두 번째는 아마 중국인이었을 거예요. 한국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도 없었고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 중에서 한 분이 의사였나 봐요. 저를 이렇게 딱 눈을 쳐다보면서 Look at my eyes, 내 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 꼬여 있고 몸 다 꼬여 있고 발 꼬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지그시. 그리고 그분의 눈이 괜찮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다행히 점차 근육이 풀리는 거를 발견했는데 근육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제가 손을 못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했었죠. 죽음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부터 사실 삶에 대한 나름의 성찰이나 통찰을 갖고 살아왔는데 2017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그 사고 이후에 저는 인생의 덧없음을 굉장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러울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오늘 죽을 수 있구나. 내일 죽을 수 있구나. 오늘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럼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 가족, 아이, 엄마, 아빠, 아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존중해준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치관, 핵심 가치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 좀 더 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하고 나니까 보너스 같았어요. 두 번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번째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거, 경쟁하는 거, 책 한 권 더 내서 자기를 브랜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지금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있다면, 이 자본주의 안에서 부와 명예를 이미 갖고 있다면 무엇을 원할 텐가? 모든 것을 가졌다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선 사업을 하고 싶대요.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번 주 1월부터 돕는 것이 진정 돕는 게 아닐까? 나중으로 그걸 밀어놓을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몸이
나이스하진 않았겠죠. 굉장히 예민해진 몸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나섰는데 손을 씻어요. 이렇게 손을 세면대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그 뜨거운 감각이 몇 시간을 갑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뜨거운 감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인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질 수 있고 민감해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뇌에 병이 생겼나, 어떤 병이 있나 하면서 수많은 병원을 다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중반에 저는 제 나름의 인생을 통찰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현재를 살아라 그러잖아요. 예,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이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이 소중하고, 그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마주하고 나서 이거는 배울 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지만 그 찰나에 지나가는 그 필름 같은 모든 순간들, 영화 같은 모든 순간들이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혹시 스스로를 너무 소진시키고 있다면, 너무 강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성공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과정을 내가 즐길 수 있고, 나 자신을 믿어주고, 나의 가치 시스템을 만들고, 소중한 사람을 만들고. 제가 어저께 60대, 50대, 40대 분들을 만나서 40대 이후에 브랜딩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결국에 인생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두 번째는 외로움, 관계를 말하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일과 돈, 그 다음에 관계. 세 가지만 있으면 인생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돈에 너무 빠져 살지 말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빠져 살자. 그렇게 좀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유명해지고도 싶지 않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이런 중간에 생기는 고통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요? 도전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요? 고통과 도전도 적당한 지점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한 고통과 도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어갔으면, 그 과정에서 성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